대통령 얘기 먼저 한번 직접은 아니고 대변인 얘기 한번 들어보고 파장 얘기해 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찰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확실히 수사해서 모든 것을 명백히 밝혀내야 하며 특히 지금 경제 살리기가 무엇보다 시급한 만큼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의 사퇴 직후에 나온 대통령의 반응이 키워드가 정치개혁, 여야 전체를 겨냥한 대통령의 강공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이완구 총리 사퇴 사의 표명 직후에 이런 얘기를 했죠. 검찰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확실히 수사해야 된다. 네. 이 이완구 총리의 낙마 직전까지 계속해서 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완구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정부가 강조했던 게 바로 부정부패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부패 청사는 온데간데 없이 갑자기 대통령이 이번에는 정치개혁을 들고 나왔습니다. 정치개혁, 네. 네. 이 정치개혁이 그다지 이렇게 곱게 들리지 않는 이유는요. 이 부정부패 척결을 외쳤다가 부정부패 총리 그리고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이 현 정부의 가장 핵심 인사들이 이 성완종 메모에 연루가 되니까 네, 어떤 반전의 카드로서 정치개혁을 들고 온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있죠. 왜냐하면 우선 대통령이 이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이 여하튼 그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간 8명에 대해서 사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 사과가 없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을 받고 어떤 국민들에게 일종의 사과 메시지가 전혀 없었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나를 비롯해서 어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의혹이 있다면 가감없이 치겠다. 이런 어떤 발언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정치개혁 의지 발언은 그 뜻이 매우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우리만이 아니라 야당까지 전부 다 합쳐서 수사하겠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요. 또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이 부분을 부연 설명하다시피 했죠. 국회 법사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정부 질문이죠. 특정인이 특정인을 찍는 것에 국한해 수사하지 않겠다. 이 발언이 왜 예사롭지 않느냐. 야당 의원들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성완종 회장의 메모에 적힌 8명에 대해서 수사를 먼저 촉구한다. 이렇게 묻자 특정인이 특정인을 찍는 것에 대해서 수사를 국한하지 않겠다. 전부 다 하겠다. 여야에 다 걸쳐서 하겠다. 어떻게 보면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준 것으로 해석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말씀이 뭔가 곱지 않게 들리는 이유는 바로 이 얘기 때문이다. 이완구 총리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늦기 전에 과거부터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부정비리, 비정상적 관행과 적폐 등 우리 사회의 암적인 요소들을 과감히 도려내야 합니다. 저 얘기 들으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본인이 도려내야 된다고 했는데 본인이 도려낼 대상이 돼버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 말씀, 정치개혁 말씀이 곱게 들리긴 좀 어려운 상황이네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까지 얘기 드렸습니다만 이 3월 12일 참 새로운데요. 이완구 국무총리가 강조한 것이 바로 부정비리 척폐였죠. 그런데 이 대국민 사과 이틀 뒤에 박근혜 대통령이 또 거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송두리째 뽑아내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정부발 어떻게 보면 부정비리 척결 이거를 내걸고 어떤 정부 차원의 그 사정의 카드로 이 집권 3년 차를 맞은 대통령이 어떤 그 큰 전환점을 지금 꾀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난데없이 이제 정치개혁을 하면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여야 전반에 걸쳐서 수사하겠다. 네, 이 수사를 이 성완종 리스트부터 수사할 거냐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여야 전반을 가리지 않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어떻게 보면 수사를 전체로 확대해라. 이런 지시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겠네요. 사실은 그런데 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사정 발언이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온 경우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거기서 자유롭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노 전 대통령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청탁 문화는 믿져야 본전이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었는데 그걸로는 청탁 문화를 건절할 수 없습니다. 걸리면 패가망신으로. 저 말씀을 하신 의지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이해는 되지만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도 줄줄이 구속이 되고 본인 스스로 뭐 구시대의 막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에 어떤 새로운
정치 개혁과 정치 쇄신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2002년은 희망돼지라고 하죠. 이 희망돼지라고 맞습니다. 예. 일컫는 저금통을 통해서 어떤 국민들 스스로가 선거 자금을 마련한 선거였다. 이런 걸 자평하면서 2002년 대선 직후에 이 걸리면 패가망신시키겠다. 그렇습니다. 패가망신. 네, 패가망신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그때 그래서 화제가 됐었죠. 음. 네. 그런데 2003년 취임하자마자 대선 자금 문제가 터집니다. 그렇죠. 네. 예. 2003년 8월 제가 이 2003년 8월을 기억하는 이유가요. 제가 당시에 대검찰청에서 대선 자금 수사를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정확하게 예. 기억을 나는데 2003년 8월에 SK그룹의 비자금 사건이 촉발이 됐습니다. 네, SK 비자금을 조사 보니까 2002년 대선 과정에 여야의 대선 자금으로 들어간 정황을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전반적으로 여야의 대선 자금 수사로 확대가 되는 겁니다. 이거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보면 본인 스스로 이제 취임하고 한 1년쯤 지나서 본인이 새 시대의 선구자가 되고 싶었는데 구시대의 막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막상 해보니까 본인도 구시대 물론 의지는 깨끗하게 하겠다는 건데 본인도 구시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라는 차이는 아닙니까? 네, 이제 이 시점을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2002년 대선 직후에 이 희망돼지라고 일컬어지는 이 깨끗한 선거 문화가 굉장히 각광을 받으면서 패가망신, 그렇습니다. 걸리면 패가망신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2003년 8월에 바로 SK 비자금 사건이 터지면서 가장 가까웠던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금고직이었던 최도술 총무비서관이 그렇죠. 구속이 됩니다. 구속이 되죠. 네, 예. 이 사건으로 인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내놨던 얘기가 내가 구시대의 막내를 자청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나를 이후로 다시는 흙탕물에 들어가는 그런 대통령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 말은 본인도 일정 정도 흙탕물이 튀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자신이 어떤 자신도 책임을 지고 이거를 여야 전반의 대선 자금 수사로 발전을 시키겠다라는 뜻을 여기서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썩 행복하진 않았습니다. 본인이 대통령직까지 걸지 않았습니까? 네. 한나라당 10분의 1 이상 받았으면 대통령직 물러나겠다 했는데 실제로 받은 게 보니까 10분의 1이 넘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40여 명이 2004년 4월까지 8개월 동안 이 장시간 수사에서 여야 정치는 물론이고 정재계 인사들이 줄줄이 소환이 되고 예. 형사처벌을 받았는데요.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 386 핵심 측근이었던 이광재, 안희정 두 사람도 대선 자금 수사에 유탄을 맞고 구속이 됩니다. 예. 네. 그런데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건 바로 발언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최도술 총무비서관이 구속되자 여기에서 얘기한 것이 재신임을 국민투표로 묻겠다. 이런 발언을 해서 한번 논란이 빚어졌고요. 또 한나라당을 차떼기당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다가 이 노무현 캠프 역시 거액의 정치자금이 그렇죠. 유입된 걸 보고 듣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한나라당보다 10분의 1 이상 받았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 실제로는 얼마 정도 받았죠? 10분의 제가 2004년 4월 그 당시에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이 브리핑을 하는데요. 정확하게 8분의 1 정도였습니다. 8분의 1.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어떤 대선 8분의 1 자금, 얘기도 있고 7분의 1 얘기도 있고 뭐 네. 중간쯤 되나 봅니다. 예. 여야의 대선 자금 문제가 굉장히 좀 희화된 측면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당시에 대선 자금을 지휘했던 분이 송광수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예.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될 때 검찰총장에게 3번 정도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예. 네, 그때 송광수 전 검찰총장이 이 전화를 받은 거라든지 더 이상 안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청와대로 들어오라고 하는데 검찰총장이 청와대를 들어가면 이 수사를 국민들이 뭐라고 보겠느냐. 그러네요. 네, 예. 이렇게 반박을 하자 더 이상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높이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항상 말 때문에 해놓고도 잃은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에서 조금 교훈을 삼아야 될 게 어떤 현안이 닥치면 남의 일처럼 그렇죠. 이른바 예.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하죠. 남의 일처럼 하지 말고 자신이 어떤 선도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지금 이완구 국무총리 건에 대해서만도 참 가슴 아프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그러면서 내 주위부터 부정부패 척결 내가 스스로 하겠다. 이런 의지가 나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게 없으니까 바로 야당 쪽에서 정청래 의원 물론 공격수인데 바로 좋지 않은 곱지 않은 반발이 나옵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백들의
거짓말, 줄여서 꼬꼬대 때문에 기가 차고 분노의 감정이 들리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정책은 정직함이라고 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있는 8인방들은 스스로 자기 고백을 하기 바랍니다. 정청래 의원 말씀 들어보니까 원래 이제 굉장히 말을 세게 그래서 소라도 많이 겪으신 분인데 오히려 점잖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꼬꼬대기라는 게 대통령 겨냥했다 맞습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그러니까 야당 쪽 반응이 썩 좋지 않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정청래 최고위원 엉뚱하게 정치개혁을 말한다. 좀 직선적이지만 왜 이번에 정치개혁 발언이 좀 진정성이 없다고 느껴지는지 짚었습니다. 예. 문제는 뒤에 나온 발언이죠. 꼬꼬대게 거짓말에 국민들은 질렸다. 왜냐하면 이 여성 대통령이고 그걸 그렇게 특히 비화해서 이 그러는군요. 여성이 어떤 그렇죠. 어떤 전면에 나서고 하면은 우리가 닭에 비유해서 예, 좀 그렇습니다. 비하하는 예.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꼬꼬대기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 왜 논란이 되는 이런 단어를 썼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보고요. 알겠습니다.